양도소득세 100% 감면이라는 것도 있어요. 부동산 시장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취득을 하고요. 취득을 한 이후에 1년이 지나고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취득하고 1년 뒤에 집을 팔면은 어떻게 돼요? 세금이 40%고요. 여기도 지방소득세 10%가 들어가기 때문에 44%예요. 분양은 또 50%, 55%예요. 그래서 빨리 팔지 말라는 거예요. 1년 안에 팔면은 세금을 단위세율로 매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1년에서 2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6에서 42%예요. 근데 이 42%는 5억이 초과할 경우예요. 근데 내가 집이 두 채가 있어요. 그것도 규제가 있는 조정 대상 지역에. 그러면은 52%. 근데 세 채가 있어. 62%.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방소득세 6.2% 하면 68.2%가 세금이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그냥 기본 공제하는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10억 벌었으면 7억 세금 내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공제 같은 거 안 따지고 한 거예요. 이렇게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요건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1주택은 조정지역과 조정대상 아닌 지역으로 나누죠. 조정대상 지역은 2년을 거주해야 되고 조정대상이 아닌 지역은 2년을 보유만 하면 돼요. 이게 일단은 첫 번째 비과세 기본이에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응용을 하거나 정부에서 열어놓은 게 있죠. 이사를 하는데 중간에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될 수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은 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A라는 집이 있는데 1년 최소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B를 취득했으면은 일단 첫 번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6개월 가지고 B를 샀어요. 그럼 비과세 대상 안 돼요. 근데 이 A라는 처음 샀던 주택이 2년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두 번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단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을 보유가 아니라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죠. 이 조건이 맞았다면은 이 A를 파는 시기를 B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A를 매도를 하면은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단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으로 이번에 바뀐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되는 건데 비과세를 받을 때 양도소득세의 핵심 뭐냐면요.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투기과열지구는 세금이 안 나와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데가 대구예요. 대구 수성구. 대구 수성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데 투기과열지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2년 거주가 아니라 2년 보유예요. 세금 거주를 관장하는 것은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투기과열지구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 관장을 많이 하고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을 더 세게 해놓은 게 투기지역이에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업히기만 해도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건데 이번에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들이 조정 대상이 풀렸잖아요.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가 뭐예요? 세금이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세금을 관장한다는 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특이사항이죠. A 서울 사람이 대구 수성구가 되어서 이사를 가면요 2년이 아니라 3년이 돼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임대사업자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원래는 비과세를 엄청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그걸 이번에 또 바꿨어요. 정부에서 내놓은 그 그림을 그대로 그려볼게요. 이게 거주고 이게 임대주택이에요. 비과세 요건이 임대사업자를 낸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에요. 그냥 일반 비과세 요건은 다른 거예요. 임대주택이 있는데 내가 거주를 2년을 했다라는 전제의 비과세예요. 이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그냥 비과세랑 다른 거예요. 임대사업자를 내면은 이게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거주주택을 2년을 했고 주택이 4개가 있어도 비과세 대상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넘어가면서 비과세 대상이 되고 여기에도 임대주택이 2개가 있고 이것도 비과세였어요.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 주택이 1개 남았을 때 전세자를 보내버리고 자기 가격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임대사업자의 비과세가 아니라 그냥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이렇게 싹 다 비과세가 되는 건데 이거를 바꿨잖아요. 이제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 근데 한 번의 개념을 오해하는 게 이거는 비과세예요. 이것도 비과세예요. 이거는 임대사업자의 비과세가 아니고 그냥 1주택 비과세예요. 여기에서 이 중간 단계의 비과세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요거는 비과세예요. 요거 두 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변화되는 방향이 있잖아요. 2020년도 이후에 9억이 넘어가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혜택이 있었는데 없애준대요. 원래 비과세인데 9억이 넘어가면은 9억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했잖아요. 이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 장특공을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특공을 적용하는 게 원래는 디스카운트를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은 80%를 해줬어요. 이제는 2020년도에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2년을 거주하지 않으면은 15년을 가지고 있어야지 겨우 30%만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되게 커요. 공제 같은 걸 다 빼고 내가 만약에 뭐 차익이 5억이 났다고 하면은 5억에 80%를 디스카운트 하는 거랑 5억에 30%를 디스카운트 하는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거주 요건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9억 이상이 넘어가는 부분들은 주의해서 봐야 돼요. 고가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는 9억도 거주 목적이 있어야지 세금을 안 물리겠다는 거예요. 특히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예요. 누진세. 내가 2019년에 12월 1일 날 집을 불가피하게 팔았는데 마이너스 5천이 됐어요. 근데 집이 몇 채가 더 있었어. 근데 2020년도 1월에 1억의 양도 차익을 남긴 걸 팔았어요. 이거 진짜 손해본 거예요. 왜냐면은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1년 안에 누진을 적용을 시켜요. 똑같은 해에 2020년도에 이거를 두 개를 합쳐서 팔면은 세금 구간이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누진세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얘기하면은 이제 또 이만큼의 시간이 가는데 저는 임대사업자를 이제는 권하지는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왜냐면 메리트가 너무 없어졌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야지 세제 혜택이 엄청나게 있어요.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10년 안에 정권과 정치의 색과 그리고 부동산 시장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조세에 대한 부분들이 강력하지만은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유하고 2, 3년을 버티는 전략이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규제 지역이 제일 좋아요. 제일 많이 올라요. 지금 여력이 안 되면은 그 버텨나갈 수 있는 전략들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그 따지는 거는 다음 시간에 실제적인 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분 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